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동영상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떤 방향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유니타스 라이프 교육 프로그램 중에 두 개가 있는데요. 자기다움 교육 아이덴그램, 50대 퇴직자를 위한 인디안 서머스쿨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어떤 교육인지, 어떤 방향인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를 잠깐 소개하는 그런 소개 동영상입니다. 저희 동영상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재설명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직을 앞둔 50대가 새로 깔아야 하는 인생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2018년 5월 5일부터 지금까지 12,883km를 탔습니다. 대략 서울, 부산, 왕복을 한 20번 했고요. 서울에서 뉴욕을 지나갔습니다. 지구 적도 둘레가 대략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 왕복을 하려면 최대 20년은 더 타야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자전거를 탄 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동영상 맨 끝에 놔뒀습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60분 안에 30km를 주파했습니다. 사실 저는 로드 자전거의 속도감을 즐기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기만족과 자기 확신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청년들을 앞지르면서 일종의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심하게 몸살을 앓고 난 뒤부터는 1시간 안에 30km 타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간 단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수명 단축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근육이 붓기는커녕 항상 피로만 쌓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자전거 타면서 속도계를 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40대 중반에 안경을 바꾸는 것처럼 50대 중반이 된 저는 몸의 노화를 받아들이고 자전거를 편하게 타는 자전거로 바꿨습니다. 속도보다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인 도마니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탔던 마돈이라는 자전거입니다. 경주용 자전거고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면은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마치 페라리 타고 60km, 80km 정속 주행하는 것처럼 이제 몸에서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또 이 자전거를 타고 동호회랑 같이 팩을 이루어서 가면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변도 하고 장비도 더 계속 좋아지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결국 몸은 노화되고 있는데 마음이 젊다고 이것을 계속 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마돈을 놔두고 새로운 자전거를 탔죠. 도마니 탔죠. 가장 큰 문제는 제 마음 가운데 자전거 타는 목적이 바뀐 거죠. 그동안은 경쟁, 비교, 목표,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얼마를 갖다가 달린다 그런 것이 자전거의 목적이었는데 목표였고요. 그런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제 정의,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꾼 거였죠. 나이에 맞는 나를 인정하고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0대 이전의 OS와 50대 이후의 OS를 바꾸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또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은 나에 대해서 직면한 것입니다. 50대가 되면서 예전에 쉽게 했던 일들을 하나둘씩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일종의 열정, 기쁨, 어떤 카타르시스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몸을 관리를 잘해야죠. 그렇다고 나이가 든다고 몸에 노화만 있어서 불편한 건 아닙니다. 육체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좋아진다는 말보다는 좀 더 표현한다면 진실해진다, 대면한다, 그런 개념이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나이 듦을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것이 의외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피부와 외형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에 나이 들고 노화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느끼죠. 하지만 나이 들면 실체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넘침과 모자람을 경험해봐야 비로소 충분함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속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많습니다. 50대는 드디어 인생에서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넘친다고 많은 좋은 것들 말한 넘치는 것이 아니라요. 풍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또 내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했다는 거,
가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것들, 이런 걸 넘친다는 것을 50대가 돼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실수와 배움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며 실수를 저지르죠. 그러나 그 실수는 잘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이자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50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은퇴를 했다면 이제 OS를 바꿔야 됩니다. 예전까지는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표였죠. 근데 50대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자기답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동안 삶은 되어야 하는 나를 위해 달려왔다면, 그러니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직장 전문가로서. 근데 은퇴 이후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되어야 하는 내가 없어지죠. 되고 싶은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어주는 시간이 50대입니다. 물론 50대 늦은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가 끝이라면 적어도 한 3, 40년은 남아있는 거죠. 50대 이전까지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막 섞여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제대로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디안 서머스쿨에서 배우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자전거 속도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막 속도를 내면서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속도 대신에 풍경에 눈을 돌리고 안장 위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페달을 밟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치 움직이는 명상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에 앞바람인 그저 고통스러운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바람의 두께와 결을 느끼면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영하듯이 도로를 탑니다. 30, 40대에서는 속도가 인생의 목표였고 성공과 발전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방향이 중요해지죠. 이 시기는 성숙과 반성의 가치를 배우고 하고 싶은 일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젊을 때는 입이 즐거운 음식을 샀죠. 나이가 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50대는 자기를 알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인디안 서머라고 합니다. 이제는 속도계를 내려놓고 방향키를 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50대는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60대부터는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죠. 이 부분은 마음이 무거우니까 나중에 교육 시간 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때 나는 누구인가? 물론 50대도 돈을 벌죠.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벌거나 예전 수준만큼 버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경력과 자리가 돈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노동과 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몸은 늙었는데 말이죠.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이제는 죽음이 가깝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돈 없이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돈이 없어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 일주 같은 버킷리스트는 좀 내려놓으세요. 그 버킷리스트가 내 것인지 아니면 남의 것인지, 남이 좋다 하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버킷리스트를 이제 같이 지인들이 모아서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자기 건지 남의 것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서 하고 싶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것보다는 돈에서 벗어나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후대에 남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지구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동식물을 보세요. 그들에게 은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은퇴하는 경찰견은 있죠. 하지만 은퇴하는 늑대, 은퇴하는 은행나무, 은퇴하는 파리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은퇴란 무엇일까요? 은퇴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은퇴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자연에는 그런 단어 없죠. 그리고 100세 시대에 진짜 일하지 않는 은퇴는 극소수입니다. 저는 은퇴란 말 대신에
50대는 조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가 아니라 조퇴입니다. 은퇴라는 말은 금융회사가 만든 단어 같아요. 이렇게 은퇴할 수 있다, 은퇴가 가능하다, 그렇게 만든 뭐라 그럴까요? 실체가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50대, 60대에 은퇴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몇 프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듦에 반해서 저는 브랜드 관점으로 나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나듬이라는 거는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브랜드 관점으로 말한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듬의 관점으로 50대 이후의 삶을 인디언 서머로 보고 있죠. 제가 나이듦과 은퇴라는 단어를 꺼리는 이유는 이 50대 이런 단어가 인생을 마치 재앙처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50대가 열매를 맺는 가을이라고 한다면 열매 안에 씨앗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열매는 나의 가족들과 나누었죠. 그렇다면 나의 씨앗은 누구와 나눌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씨앗은 동산과 부동산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나의 인생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에 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씨앗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일의 당도는 이 뜨거운 여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을밤에 올라갑니다. 과일이 후숙이 되면서 점점 연그러지는 거죠. 흔히 이제 50대를 겨울 직전에 오는 가을이라고 많이 비유하죠. 많은 사람들은 50대 실제로 많이 보수를 받습니다. 인생 최고치를 받는 게 이제 50대죠.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계속 오른다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설이 맞으면서 발효가 되어갖고 쏟게 되는 겁니다. 50대가 인디언 서머에서 자기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열매를 고민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가족들과 나누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나의 유산을 어떻게 줄 것인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씨앗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50대를 이해할 수 있고 50대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드는 행복도 있을까요? 몸의 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는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을 배웠습니다. 예전엔 속도였지만은 지금은 환경을 보고 여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중년이 되면은 이제 나이듦의 기쁨과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로 비운다면은 속도계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스마트폰에 있는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통해 갖고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돌아다닙니다. 뭔가 더 낯설고 더 모험적으로 바뀌게 된 거였죠. 기록을 달성하는 기쁨보다는 우연히 마주치는 즐거움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자전거가 주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자전거를 타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자전거를 타는 행복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자전거 탄다고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기뻤죠. 목표 달성 아니면 그 속도를 냈으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와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퇴직을 앞둔 50대, 은퇴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조퇴입니다. 이게 중요한 패러다임이죠. 이제는 사용했던 기존의 OS를 지우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OS를 깔아야 됩니다. 내가 되는 OS를 깔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50대가 되면은 60대와 70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노화가 되는, 그러니까 늙어가는 OS,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드는 OS를 깔아야 되는데 기존에 계속 가져왔던 40대, 30대 OS를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괴리를 느끼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인디언 서머 시간 때 항상 강조하는 거는 내가 늙어가고 있다. 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또 이걸 인정하는 것이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듬이란 OS, 되게 낯선 말입니다. 이런 단어가 없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되는 거, 이런 개념을 고민해 본 적도 없었고, 누가 질문해 본 적도 없었고,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겠지만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인디언 서머 시간에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2018년 5월 5일 날 자전거를 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제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처음 가르쳐줬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타려고, 저도 예전에 물론 배웠지만은 사서 같이 타기 시작했죠. 근데 아들은 되게 한 번 타고 포기했지만은, 몇 번 타고 포기했지만은 귀찮아하더라고요. 저는
쭉 이어서 계속 탔습니다. 그때 아들한테 좀 기억하기 위해서 또 아들이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지마. 인생은 자전거는 인생과 같아. 어?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앞으로 멀리 봐야지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어? 어디다 쓸 거야? 뭘? 이거 동영상. 동영상? 뭘? 아빠의 교훈이지. 너의 인생 교훈. 우리 사이 그런 거냐 지금? 아니 뭔가 이거 쓸 거 같아. 안 써. 자, 항상 기억해. 자전거 타는 건 인생과 같다. 이런 이걸 못하겠잖아 진짜. 어? 말씀하지 말아봐. 멋지게 한번 해보자. 딱 아빠 말할 때 착하게. 자, 일로 가야지. 자, 자전거는 인생과 같다. 페달을 밟고 멀리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 자, 자전거는 인생. 그렇지. 자, 바로 그게 인생이야. 어깨 펴고 멀리 보고